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자료 해석 기초 입문 강의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들 지금 교재 받으신 그 실전에 강한 자료 해석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라고 돼 있죠. 네. 이 교재는 제가 이제 직접 편집까지 다 해서 만든 자료이고, 제가 이제 그 특강 때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3년 넘게 공부했고, 이제 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저를 잘 모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는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 2009년부터 시작했고 2012년부터 처음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3년 연속 합격하고 이제 2013년부터는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료 해석을 엄청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료 해석이 한 70점대 정도였거든요. 근데 합격할 때부터는 90점이 넘어가지고 제가 이제 수험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노하우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접목시킨 노하우를 좀 입문 강의 시간에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제가 교재를 크게 이제 8개 파트로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 시간이니까 네, 강의 시간이 길진 않아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하겠지만, 네, 일단은 첫 페이지 1번부터 이제 문제를 읽고 궁극적으로 묻는 바에 체크한 다음 이제 부가 정보를 획득하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처음이신가요? 제가 그 특강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지만, 공부 다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올해 시험 보신 분 있죠? 없어요? 한 분, 두 분 정도? 네, 다 올해 처음이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가 특강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얘가 왜 어려웠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험 전날까지 공부한 문제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문제 같이 볼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도 아마 처음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이제 2021년 시험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풀었던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요. 물론 이제 패턴이나 구조는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제한 시간 내에 이거를 맞춰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구조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오늘 첫 시간에 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것만 안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문제든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자료, 처음 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딱 마주쳤을 때 내가 어떤 것부터 읽어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위주로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제 뒤에 문제도 있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시험지 사이즈는 사실 비포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큰데, 대체적으로 비포 사이즈로 많이 출력해서들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출 문제를 네, 기출 문제를 풀 때는 귀찮다고 A4로 푸시지 말고 항상 비포 사이즈로 푸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뭐 복사책 같은 데 가면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항상 이 사이즈로 푸시고, 보통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문제가 쭉 나오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묻는 바를 발문해서 이제 표현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라고 할게요. 선지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부터 봐야 돼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이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로 올라오면, 사실 그때는 문제를 가볍게 체크하고 뭐 자료도 이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거 봐라 말씀드리고, 사실 선지 위주부터 보고 접근을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올해도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시험제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크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자료 해석이 좀 힘들다 하신 분들은
첫 번째로는 처음에 문제 들어갈 때 문제를 해석하는 속도가 느리대요. 지금 그런 분들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자료 해석이다 보니까 계산적인 부분이 약하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내가 손쉽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그거를 평소에 연습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1년 넘게 하시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문제를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그 부분을 좀 입문 강의 첫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되게 너무 당연한 건데 1페이지 잠깐 볼까요? 일단은 문제를 빨리 읽고 키워드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즉 이제 발문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발문을 보고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겠다라는 기준이 잡혀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수업 때 알려드리죠. 하지만 제가 조언을 드리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접근법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네, 지금 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제 제가 시킨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민감한 경력직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시간이 다르겠지만 결국 40문제를 90분 내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문제를 2분, 정확히 따지면 한 2분 15초 정도 됐는데 2분 동안 이거를 모든 문제 균형적으로 투자해서 풀기 어려워요. 어떤 문제들은 1분 안에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문제들은 3, 4분을 투자해도 힘들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적인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간 관리를 할 때 먼저 발문을 보고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겠다 라는 것을 연습을 해 두어야 된다는 거죠. 네.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올해 그 입문서를 만들면서 올해 기출 문제를 일단은 많이 가져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1페이지의 출제 문제시는 다 올해 문제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연도 옆에 문제 번호가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올해 문제 패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총 8개 문제 예시인데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문제 1번은 그쵸, 뭐 이런 자료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문제 2번도 이런 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골라봐라 라고 돼 있죠.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되게 초딩 같지만 표시를 해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경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문제를 풀다가 까먹어가지고 옳은 거 잘못 체크해가지고 문제 다 풀어놓고 틀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올해 시험지 상담하면서도 그런 건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공부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체크는 하고 문제 풀면서 문제 빠져들다 보니까 문제에서 무엇을 고르라는지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크한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해 두시고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세요. 선지 근처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것도 습관화 들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면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문강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실수하지 않게 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보통 이런 자료가 주어졌어. 옳은 것 또는 틀린 거 찾아봐. 이런 문제들 말고 이제 문제들이 쓸데없이 길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거든요. 또는 이제 문제 자체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3번 같은 경우도 보고서의 B, C, D에 해당하는 내용 고르라고 했죠. 아마 A부터 나오긴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발문이 이렇게 주어지면 내가 굳이 A는 건드릴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에서 일단 발문부터 볼게요. 발문. 이제 발문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부분이죠. 네, A에서 이국 중 그 밑줄 친 부분 있죠. 갑국에 해당하는 국가의 2017년 IT 산업 세계 분야 인수 합병 건수의 합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볼드 처리, 진하게 처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체크하면 된다고 제가 표시해 드린 부분인데 그럼 이제 사실 이 문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겠지만 자료 자체에서는 IT 분야 세계 산업이 무엇인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 위에 두 줄 올라가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IT 산업 세계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인터넷, 컴퓨터 분야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라는 거 물어보는 거 말고 문제에서 추가적인 부가 정보 줄 때는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되게 재미없는 거 알아요. 이런 걸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는 습관을 좀 들여야 나중에 실수하지 않으니까 네, 꼭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보니까 거기 생산직 133명, 사무직 87명 요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학생들이 잘 안 읽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이런 부가적인 정보는 뒤에서 말씀드릴 각주에서 많이 빼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문제 자체에서 정보를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문제에서 뜬금없이 뭔가 연도가 아닌 숫자가 등장한다? 그럼 무조건 체크해 두세요. 이런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야 되니까.